자, 계좌 관리 원칙. 뭐 이거는 뭐 리스크 관리도 포함이 되죠. 주식을 잘 하려면 뭐 기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가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원칙만 지키면 돼요. 원칙만. 저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 두 번째는 동일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익난 금액은 계좌 수익난 거는 인출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 매매는 오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시간 되면 한다고. 자, 분산 투자의 원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트폴리오 원칙에 의거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고, 실제로 모든 기관들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해서, 요거에 근거해서 계좌 관리를 한다는 거.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투자하는 종목의 개수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20종목. 20종목 이상이 이상적이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저처럼 스윙을 이제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깨닫죠. 물론, 한두 종목으로 해서 짧게 수익 내는 건 가능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뭐 전업 투자자나 지속적으로 스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 20종목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윙 투자 금액의 5%, 한 종목의 5%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한두 종목 들어가서 그 종목 물리면 답이 없죠. 그리고 20종목 정도 돼야지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생기는 거예요. 확률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분산 투자의 원칙,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동일 비중의 원칙은 뭐냐? 모든 종목을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면 얼마예요? 20종목이면 500만 원씩이죠. 20분의 1 하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해서 하는데, 동일 비중. 이 비중이 물론 이제 물타기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단타가 얼마, 스윙은 얼마, 현금은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금액에서 나눠야 되는 거고, 뭐 단타를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러면 스윙은 5천, 현금은 2천.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1억이 있다고 치면. 그럼 요거 이제 250만 원이 되겠죠. 20분의 1로 나누면. 불타기는 이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항상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가져간다는 거.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위급할 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안 가져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단타나 종배같이 단기로 뭐 한다면은 요게 30% 정도, 스윙의 5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뭐 아무 때나 하면서 비중 관리를 못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일 비중 아시겠죠? 동일 비중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이면은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나는 뭐 종배, 단기 스윙, 중장기, 만약에 이러면 이거를 다 계좌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돼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뭐 계좌 하나에다가 종배 종목도 넣고, 단기도 넣고, 중장기도 넣고,
막 여기서 불타기도 하고 물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종목을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저히 모르게 되죠. 종목까지 많아지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20종목 이상 한다 그러면 한 계좌에 20종목 담고 또 다른 계좌에 20종목 담고 이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20종목 이상은 한 계좌에 좀 담기가 힘들 수가 있죠.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기법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법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한다. 이것도 저는 계좌를 나누라고 추천을 드려요. 볼린저 밴드로 한다. 뭐 MACD로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력주, 수급주. 다른 분들은 이걸 테마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급등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실적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 용어로 하면 세력주, 수급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계좌를 나누시는 게 관리하기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연구할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좋죠. 오히려 일동제약 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계좌 인출.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투자금 유지. 옛날에는 요걸 원칙으로 제가 뺐었는데 그냥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계좌를 5천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돈을 벌었다고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금 인출. 요걸 이제 계좌 관리, 계좌 인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하나하나를 원칙으로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인출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인출하긴 힘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 단위로 뭐 수요일 날이든지 뭐 금요일 날이든지 아니면은 뭐 계좌를 한꺼번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좌 수익에서 파면은 거기서 한 달 동안 운영했는데 6천만 원이 됐다. 그럼 1,000만 원을 인출하고 5천만 원으로 투자금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어떻게 벌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이 잉여금이 쌓인다. 회사는 잉여금이고 수익금이죠. 수익금을 따로 계좌를 관리하시고 이건 통장에다 다른 통장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내가 이 수익 이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몇 달에 한 번씩 뭐 7천으로 올리든가 그 다음에 1억으로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뭐 여기서 뭐 수익이 났는데도 인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유지하세요. 내가 뭐 앞으로 뭐 몇 달 동안은 5천만 원으로 스윙은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유지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물타기 하지 말고 한 계좌를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계좌가 수익 나면 인출하는 걸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수익금은 따로 챙겨두란 말이에요. 다른 통장에다가. 현금 계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현금 계좌에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 10% 벌었다가 그럼 6천만 원이 뭐 예를 들어서 20% 벌면 6천만 원이 되잖아요. 5천만 원으로 하면. 게다가 30%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그러면 5천만 원에 30%면은 1,500만 원 마이너스가 되지만 6천만 원에 30%면 1,800만 원이에요. 이게 3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한 종목에 뭐 2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럼 이걸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수익이 나면 빼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수익금이 줄면 어떡해? 수익금이 줄면은 이제 현찰 계좌에 있던 거 내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갖고 뭐 4천만 원은 줄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중장기 계좌라고 쳐요. 중장기에는 이럴 수가 있죠. 중장기가 아니라 뭐 테마주나 이런 거는 10% 정도 계좌가 손실이 나면 일단 파셔야 돼요. 반이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복구가 가능하지, 아니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뭐 이것도 20%로 할 수도 있는데 뭐 20% 이하로 손실이 나면 계좌 복구가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이었다가 20% 마이너스가 되면 4천만 원 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시 5천만 원 만들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20% 넘게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좌가 20% 정도 손실이 나면 일단은 종목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000만 원은 현금 계좌 있잖아요. 여기서 채워 넣어서 다시 매매를 해야지. 이거 관리를 못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 나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었으면 5천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4천만 원이 됐다. 이거 20% 손실 났죠. 20% 이하는 위험해요. 그러면 종목들 다 파셔야 돼요. 파시고 4천만 원 남겨놓고 현금 계좌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다시 유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투자금 유지의 원칙이에요. 투자금 유지의 원칙. 이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좌가 박살이 안 난단 말이에요. 계좌 통계자로 20%, 저는 이제 10%로 맨날 하는, 통계자로 10%가 마이너스 되면 계좌를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초보자분들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20%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데 계좌를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박살이 나요. 깡통차기 딱 좋아요. 이럴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 팔아버리고 종목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물려있는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려있는 종목. 이거는 통계자로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 거고, 통계자로 관리하면 물려있는 종목이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죠. 계좌의 전체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물려있는 종목이 많다.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당일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손해본 종목 중에서 100만 원을 팔면 좋은데 끝까지 들으세요. 기분이 안 좋잖아. 그쵸? 100만 원이나 수익 났는데 실제로는 수익 난 게 없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70만 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물려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나가야지. 그냥 물려있는 채로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깡통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계속 들고 있으면 이거 정말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져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지.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를 멈추고 연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 계속 안 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 세 가지 원칙 뭐예요? 분산 투자의 원칙, 동일 비중 투자, 동일 비중. 그 다음에 뭐예요? 수익 난 계좌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인스타에도 올라가거든요. 강의를 몇 번 반복해 들어보시고 자기만의, 네, 맞아요, 삼현상님.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요거를 수정해서 원칙을 세우고, 계좌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시작해서 분산 투자,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계좌 관리가 고 리스크 관리고, 이게 안 되면 언제 깡통 찰지 몰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지켜서 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강의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별풍도 쏘고 그래야지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죠, 이 시간에. 안 그렇겠어요? 에드벌룬이라도, 예,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연구하고, 계좌 관리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신법을 쌓으면 틀림없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드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은 기다립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서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질 못해서 그런 거고. 예, 중현자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뉴스 매매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뉴스 매매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마이너스 종목은, 반매도를 하시는 게 낫죠. 물타기는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삼현상님. 물타기는 저는 잘 안 해요, 사실. 중장기로 뭐 해서 한 종목 빼고는 물타기는 웬만해서 잘 안 해요. 일부러 하락 매집 따라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물타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VIP 회원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스윙에서 마이너스 종목은 팔아버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반 팔고 반 가져가는 게 나은가요? 그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원칙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세력주 같은 경우는 20%까지 뺐다가 올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드리겠지만은, 마이너스 10% 반매도, 마이너스 20% 반매도로 해도 되고, 계좌를 통계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 통계자 매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통계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손절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0%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이 세우는 원칙,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세력들이 처음에는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린 애들이 엄청 많아요. 모멘텀 갖고 뉴스 갖고 했는데 뭐 상한가 갔는데도 이렇게 뺐다 올라가죠. 손절선하고 지지선으로 보면은 처음에 종목을 들어갈 때, 이거는 근데 세력주가 아니라 수급주, 뭐 실적주 얘기해요. 이런 애들은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올라가서 했는데, 여기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밑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살짝 밑으로 뺐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타점이 내가 여기였다. 근데 쭉 빠져. 손절 라인을 처음에 결정한 데가 여기다. 그러면 손절 라인 이렇게 했다고 바로 빼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5% 내지 한 7%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버퍼를.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것 같은 종목인데 어떤 이유로 빠졌을 때 손절선이 왔을 때 반 팔고 밑에서 지지받을 때 그 종목이 다시 물타기라는 게 좋은지. 그거는 별도의 기법이에요. 이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별도의 기법이라서 통계자 매매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라인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자리고, 처음에는 저항이 나왔다가 돌파하는 종목을 예를 들어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별도의 기법이 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기법이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얘가 더 빠졌을 때 사면 돼요? 안 되죠. 저항이 나오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50% 들어갔으면 여기서 50% 들어가. 이거는 별도의 기법이에요, 삼연사님. 지지가 안 나오고 밑으로 빠지는 종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기법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무지개선일 수도 있고 121선 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지와 저항 선일 수도 있고 매물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볼게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 내가 21선 돌파하는 걸로 들어갔어. 빠지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종목을 나는 갈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언제? 다시 21선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본전 오면 절반을 팔아야 돼요. 본전이 오면 무조건 빠졌다 올라가는 종목은 본전이 오면 무조건 절반을 팔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강의 내용이니까 아시겠죠?